네, 안녕하십니까. 더리치에스의 황태현 대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뵐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세금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어떤 지역의 호재라든가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017년도입니다. 파리 대책에 나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었고 그 이후에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너무 이제 큰 혜택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2018년도 4월경에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들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100세 시대죠.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 내가 은퇴한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보유에 대한 부담도 따라오고 이 수익에 대한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도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어떤 길을 좀 찾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소득을 늘리고 나의 은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활용했을 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취득과 보유, 양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득과 또 부동산의 합산, 어떤 그 세금, 이 5가지를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사는 집이 있고 소득을 내려고 하는 부동산을 좀 추가로 취득하려고 할 때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을 한다고만 해서 샀다가 판매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나는 것이고 아니고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사면서 또는 갖고 있으면서 팔면서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절세를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서도 본인의 어떤 자산 가치라던가 또 수입면이 많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단 가볍게 보시면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그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 및 소유할 예정인 사람이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별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자, 월세를 주던 전세를 주던 무조건 임대를 주게 되겠죠. 근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는 것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놓고 임대를 주는 부분하고는 혜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어떤 주택을 막론하고도 다 가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이 한 5가지 크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부동산을 살 때, 자,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이 부분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세금 계산기가 간단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감면, 자, 중과 배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갖고 있을 때는 뭐 깎아주는 거 없어요. 그냥 뭐 100% 다 내야 되겠죠. 자, 재산세 갖고 있으면 또 갖고 있는 대로 세금 다 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이런 것들을 감면 또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도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장기 보유는 뭐예요? 주택임대사업자에서 말하는 장기는 8년 또는 1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점을 8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장기로 갖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공제를 해줄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좋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 구간만 놓고 따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감을 탁 잡으실 때 부동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부동산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혜택이 좀 더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는 부자를 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임대업을 하는데 임차를 살로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서민을 위한 정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중서민에게 혜택을 내 집을 임대를 주는 거니 그거를 오랫동안 어느 정도 혜택을 그 사람들에게도 주면 국가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취득세 감면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자, 여기서 포인트 찝으셔야 될 거는 최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자, 오피스텔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출생신고 같은 걸 하겠죠, 건물을.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사들이는 매수자 입장이 되셔야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지었는데 처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기존 종전주택을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가시게 되면 85%라는 감면 혜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1호 이상 등록 시 감면 혜택이 가능하시고 취득세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취득세는 200만 원 이하의 취득세가 발생이 되면 면제가 되겠지만 취득세 200만 원 이상은 85%만 감면을 받는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신규 취득만 가능하다는 거. 그냥 우리가 저기 24평 아파트 그냥 살까요? 그럼 이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나요? 이런 질문 자꾸 주시는데 자주 주세요. 근데 그런 종전주택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신규 주택만 혜택을 받는다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유하고 있을 때도 보시게 되면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작으면 50% 100%도 감면을 받는데 자, 면적이 60에서 다시 85까지 올라가면 자,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면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자, 100에서 75, 75에서 다시 5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규모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감면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기존 종전주택 같은 경우에도 40제곱미터 이하면 재산세에 대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재산세는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받으시는데 여기 4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합계 재산세액이 50만 원 이상 넘어가지가 않으면 면제를 다 받게 되시고요. 근데 수량이 많아가지고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데도 많은 거예요. 뭐 2개, 3개, 뭐 5개 돼서 거기에 대한 총 재산세액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는 또 전체 100% 감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75%나 85% 다운을 다시 받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들어가는 주택은 보유세율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혜택을 보시는 부분이고 자, 작을수록 원룸주택이나 투룸주택이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던 건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도 85% 감면되고 어떻게 보유세도 50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니까 100% 면제가 감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그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죠. 고스란히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득이 발생되면 또 이걸 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또 별도 구간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자, 뭐 2천만 원 이상 이하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세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득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양도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도소득도 금액이 1200, 2400, 4600, 8800, 1억 5천 이상, 3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가듯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도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등록하면은 10년 갖고 있으면 혜택 준대 하고 덜커덕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가끔 사례와 이 조건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나에게 이득이 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팔 때, 자, 양도소득이에요. 양도라는 건 양도소득세는 자, 내가 샀습니다. 1억 원에 샀는데 2억 원이 되면 1억 원이나 남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지만 이거를 장기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감면을 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하였지만 5년 이상 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5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4월 이전, 그러니까 2017년, 18년 뭐 이때 당시에는 막 비과세를 뭐 감면을 100%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안에 지금 그냥 중과세 제도만 좀 피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양도소득세를 아예 안 낸다 이런 거는 없다라고 제가
무조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장기 주택에 대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고 가는 게 핵심이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집을 2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10년을 갖고 있다, 20년을 갖고 있더라도 이 주택자면 이 장기 보유에 대한 두 번째 주택을 팔 때는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조건만 맞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퍼센테이지 8년이면 50%, 자 10년이면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도 받으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 감면. 자, 1억이면 70%, 7천만 원 깎아주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세율 구간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자, 8년이면 50%, 10년이면 70%.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이다. 자, 중공고 임대사업자 2018년까지 등록할 때는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이 내용은 2018년 4월 1일자로 변경이 됐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도 6억 원 이하에 1호 이상 등록하더라도 종부세는 합산 배제 혜택이 있다. 이 부분 합산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종전주택에 대한 임차인 또는 신규로 들어오는 임차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5%의 인상률이 따라오는데요. 그 최초 임대료도 이제는 그냥 기존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명시된다는 부분. 자, 임대료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상한 준수 기간을 무조건 따르도록 개정을 하게 돼 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인데 임대 조건을 위반해서 이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가 1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4월에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4월 23일에 공포가 됐고 6개월 뒤인 10월 24일이죠. 자, 아직 안 왔어요. 2019년도 10월 24일이면 변경돼서 적용을 딱 받기 때문에 24일 이후에 어떤 다른 뭔가 진행하는데 이거를 적용 조건, 뭐 5%를 잘못했다던가 뭔가 주택임대사업자 잘못 팔았다던가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들어놓고 내가 그 혜택을 유지해 받는데 그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과태료 부과받으면서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셔가지고 꼭 등록할 때도 내가 어떤 혜택을 받지 또는 내가 어떤 혜택을 못 받지라는 부분을 꼭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부동산 투자는 사는 것도 잘 삽니다. 자, 파는 것도 잘 살아야 되겠죠. 취득, 보유, 양도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이 부분만 잘 설계를 하셔도 사실은 굉장한 수익을 또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 조금 더 하셔가지고 이득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절세 전략도 어찌 보면 필수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